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먹고 살고 그냥 그런 부부였죠.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말하더군요. 이번 주말엔 우리 특별한 시간 가져봐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 무렵이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았고 연애는 길지 않았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이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적당히 벌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처음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말수는 줄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라는 말보다 그냥 애들 아빠, 애들 엄마가 더 익숙해졌고 부부관계도 끊긴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때는 상담도 받아봤고 부부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해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와 관계를 시도해보려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서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렇게 마음까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내가 이상하리만치 달라졌습니다. 딱히 꾸민 건 아닌데 얼굴에 윤기가 돌고 피부도 훨씬 맑아졌더라고요. 요즘은 웃는 얼굴도 자주 보이고 말투도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분명 좋은 변화인데 괜히 저는 마음 한구석이 좀 걸렸습니다. 괜히 설레 보이는 표정, 혼자 휴대폰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살짝 거리를 두는 듯한 눈빛까지. 그러던 중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특별한 시간 가져보면 어때요? 순간 낯설었지만 별 의미는 두지 않고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사이에 모든 걸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이 저는 퇴근 후에 편의점 맥주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불은 어둡고 무드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익숙하지 않는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려다 현관 옆에 놓인 구두 한 켤레를 보고 멈칫했죠. 남자의 구두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는 남자가 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자기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한 남자.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더 다부졌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 이분은 내 고향 친구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데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불쑥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게 됐어요. 식탁에는 와인잔이 3개 놓여 있었고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자도 적당히 농담을 섞으며 대화를 이끌었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오고 가고 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그 남자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웃으며 어깨를 툭 치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가 물을 따르려 할 때 잔을 대신 들며 손등을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내가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익숙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 장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화가 나는 것도 같고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 속에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 식사는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잔은 몇 번이나 채워졌고 아내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촉촉하게 빛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눈을 마주칠 때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대화에선 그리운 옛날 얘기들이 자꾸 오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그 자리에 3번째 손님처럼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웃었고 그의 손길은 그 웃음에 따라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팔에 닿던 손이 나중엔 아내의 허리 뒤로 천천히 이어졌고 아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타이밍이 있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혹은 자리가 불편한 것 같네요. 그런 말 한마디면은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예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녀가 여자로 보였고 그 눈빛과 그 숨소리가 내 기억 속에 있던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거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내는 짧은 순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묵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멈춰줄까? 아니면 계속 볼래?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 아내를 보는 제 자신이 달라졌고 우리 사이엔 이전에는 없던 온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질투인지 자극인지 혹은 다시 살아난 감정인지 지금도 명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엔 예전처럼 대화가 오갔고 아내는 부드럽게 제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자연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그 눈빛을 따라가게 되더군요. 그 남자와의 일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자주 바라보았고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가끔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도 않았고 둘이서만 대화할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녀간 밤엔 우린 더 가까워졌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전보다 더 자주 손이 마주쳤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저와 그를 초대하는 아내. 그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죠. 그 말투는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엔 조금 연배 있는 분이 오신대.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